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자, 그러면 2부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원 선임 매니저 바로 저희 옆에 와 있는데 스튜디오를 보고 지금 눈이 휘둥그레져 있습니다. 이렇게 큰 눈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래 예. 눈 크시긴 한데 네. 이 정도 큰 건 오늘 처음 봅니다. 아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많이 예뻐졌죠? 네, 너무 깔끔하고 좋아졌는데요. 눈이 우수에 잠겨 있어. 입술은 앵두 입술. 맞아. 네. 개인적으로 입술 항상 뭐 바르시는 거 맞죠? 그럼요. 아, 그쵸? 뭘 태생이 저러면 네. 진짜 이거 탐나는 거다. 네. 알겠습니다. 뭐 표는 잘 안 나지만 뭐 찍어 바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와,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네. 엔비디아부터 저는 어느 것부터 해야 될까요? 저는 예,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네. 23년을 끌고 왔던 테마가 AI하고 물가고 네. 24년도도 AI하고 물가가 끌고 가는 시장이 될 것이다 네. 라는 주제로 지난주 금요일부터 작성을 해서 주말에 열심히 쓰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거를 다 뒤로 미루는 사건이 터졌죠.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갑자기 금요일날 샘 알트만이 해고됐잖아요. 네. 너무 놀랬고요. 그래서 전 마이크로소프트를 먼저 하고 짚고 넘어가는 게, 왜냐면 오늘 당장 이게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요거 먼저 하고 이제 뒤로 알겠습니다.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죠. 네. 제 생각에는 이제 샘 올트먼이 해고되고 나서 제가 볼 때는 인공지능 춘추 전국 시대가 개막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압도적인 1등은 사라진 것 같아요. 저는 심하면 그러니까 오픈 AI가 해체될 거라고 생각해요. 뇌피셜이긴 하지만. 예.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금요일 날 해고되고, 이제 아까 전 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축해버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건 나를 위한 쿠데타가 아니고 인류를 위한 쿠데타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바로 분위기가 이상해졌죠. 사티아 나달라부터 해서 그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극대노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자마자 토요일 복귀설이 나왔고요. 아침까지만 해도 뭐 이렇게 계속 돌아오는가 했는데, 이제 블룸버그에서 새 CEO로 MCO가 임시로 영입이 됐다. 임시 CEO로 영입이 됐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제가 글을 다시 바꾸고 오후 4시쯤에 갑자기 샘 올트먼이 마이크로소프트 사내 AI 개발팀 합류 예정이다라는 기사가 떴어요. 네. 그걸 보면서 이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그 과정이나 이런 거는 사실 중요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이 뉴스가 터졌을 때 당장의 손실은 지금 피할 길이 없습니다. 네. 눈앞에 보이는 손실은 투자한 돈이 알려진 것만 130억 달러거든요. 네. 10억 달러, 20억 달러, 100억 달러. 130억 달러 이미 이건 투자가 됐고, 이걸로 지분의 49%를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믿고 한동안 오픈 AI 믿고 자체 인공지능 팀을 해체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다시 또 뭐 있겠지만 네. 해체를 했었던 적도 있고, 그리고 코파일럿 같은 대부분의 진행 사업들이 당장은 괜찮지만 장기적인 개발 과정에 있어서 놓고 보면 분명히 타격이 있거든요. 빨리빨리 다음 게 나와야 되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중단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적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올 거란 말이죠. 네. 당장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제 생각에는 장기적인 전망은 이게 조금 달라요. 제 생각은 이게 향후 있을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송이요? 제가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라면 이거 반드시 소송 걸 거거든요. 소송의 나라 미국이잖아요. 네. 내가 130억 불을 태웠는데 내 허락도 안 받고 발표하기 1분 전에 알려줘 라고 하면 참을 수 없죠. 분명히 소송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적 재산권 라이선스하고 상용화 독점 계약이 무효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하려면 무효가 돼야 되는데, 근데 이 무효 계약이 따지고 보면 일반 인공지능이 출연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AGI 출연을 입증할 방법이 있냐 이거죠. 일반 인공지능이라는 게 사람 수준의 인공지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 수준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에 지금 출현이 된 게 아니면 이 일을 다 버린 거를 뭘로 어떻게 이거 해결을 할 거냐는 거죠. 이것만이 이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의 계약을 무효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럼 무효가 아니잖아요. 이걸 입증할 방법이 없으면. 예. 일단 그것도 첫 번째 문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향후 거기서 이제 지금까지 챗 GPT의 소송 건이 되게 많죠. 그리고 향후 걸릴 수많은 소송들. 이거 마이크로소프트의 돈과 인프라 없이 이걸 막을 수 있겠냐 이거죠. 오픈 AI가. 제가 생각해는 못 막을 것 같다. 예. 그러고 당장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상대로 소송을 했을 때 이걸 막을 힘과 돈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없잖아요. 없죠. 솔직히. 아까 사람이 전부라면서요. 네. 개발자들이 전부인데 누가 소송팀이 있어서 이걸 해결을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힘들다. 그러면 과연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이게 악재냐?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찌됐든 오픈 AI가 지금까지 해놓은 지적 재산권과 여러 가지 무형 자산들이 있을 겁니다. 네. 이거 누구 거죠? 근데 그건 오픈 AI 거잖아요. 네. 오픈 AI 거죠. 네. 그러면 지분 49%를 갖고 있는 대주주는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네. 근데 내가 부당한 이유로 내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었잖아요. 그거를 보상을 해달라고 소송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능하죠. 저는 가능할 거라고 예. 보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소송이 되면 오픈 AI가 지금도 벌써 직원의 상당수가 떠났고 네. 나중에 껍데기만 남고 껍데기 예를 들어서 인원이 예를 들어서 100명인데 50명이 떠나고 50명이 남은 상태에서 이 소송권까지 해결을 할 수 있겠냐 라고 생각하면 힘들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 나머지 다 떠나고 있는 지적 재산권이나 이런 거는 투자자들이 나눠 가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예. 근데 투자자들을 보면 대부분 재무적 투자자들이지 네.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실제로 이거를 사업화하기 위해서 뛰어든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면 나중에 놔둘 때 내가 사업권을 이제 지적 재산권을 다 가져가고 네. 니들은 돈을 받아가라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이거든요. 음. 예, 그러면 지금 샘 알트만도 마이크로소프트로 갔고 그 휘하에 따르는 직원들도 마이크로소프트로 갔고 이것까지 소송 결과에서 소송에서 이겨서 혹은 소송을 걸었더니 겁을 내고 일찌감치 포기를 해버리면 나머지 전부 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히려 괜찮은 거 아닌가 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이 뉴스 합류하기 전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샘 올트만과 같이 나온 직원들이 회사를 새로 차리게 된다면 누구와 손을 잡을까?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돈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같이 일한 경험도 있고. 일단 사티아 나델라가 샘 올트만의 빅팬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걸 작성했는데 마침 마이크로소프트로 갔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일각에서 오픈 AI가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소송을 하더라도 오픈 AI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질 끌어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네. 네, 만약에 지금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일사천리로 네네. 탁탁탁 됐을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확 먹어서 여러 인력과 아니면 뭐 지적 재산권까지 다 가져갈 수 있겠지만은 혹시나 이게 질질 끌어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또 볼 수 있으세요? 그 시나리오를 봤을 때? 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길게 가도 마이크로소프트한테는 별로 불리할 게 없어요. 어차피 지금 GPT-4 터보까지 지금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어차피 이거에 대한 이 상업화에 대한 권리는 현재 어차피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10년을 끌고 간다. 예. 이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예. 과연 그 회사에 이걸 소송을 10년간 유지시킬 사람이 남아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이는데. 네. 저는 그게 네.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픈 AI가 개발한 GPT-4라든지 터보라든지 그런 것들의 사용권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독점권이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있어요. 독점권이 예. 그러면 오픈 AI 비영리 그 이사회에서 마이크로소프트한테 그걸 사용하지 못하게
취소할 권한이 없는 겁니까? 그거는 한 가지 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그 일반 인공지능이 출연했을 경우 위의 계약은 전부 무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입증할 거냐는 거죠. 그렇죠. 입증하기 어렵다라고 네. 저는 보는 거고요. 네, 사실 제가 봤을 때 이거 그 샘 올트먼이 해고된 거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그 오픈 AI 개발자 컨퍼런스 혹시 보셨어요? 그거를 보시면요. 네. 저는 샘 올트먼한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스티브 잡스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엔지니어로서도 훌륭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거를 상업화하는데 되게 특출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업화하고 사업을 확장시키니까 그 빠르게 확산되는 속도를 이 사회에서는 견디기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뛰어나더라고요. 근데 이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와 실행력이 뛰어난 중도에 보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 AI가 사이가 조금 안 삐걱거린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알트만이 너무 빨리 사업화시킨다는 거죠. 이게 너무 뛰어난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게 빠른 속도로 이게 일례로 뭐냐면 오픈 AI 개발자 컨퍼런스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 뭐가 되냐면요.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매주 1억 명 이상 챗 GPT 사용하고 있고 네. 200만 명의 개발자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고 포춘 500대 기업 중 460개 92%가 이미 이걸 사용하고 있다. 다 쓴다 이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이거 허상 아니야? 지금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AI 약발도 다 됐는데 텔마로서의 수명도 끝난 거 아니야? 실제로 데이터 센터나 지금 좀 이따가 그 말씀드리지만 데이터 센터에 대한 1차적인 투자가 끝난 거 아니야? 라는 시장 의심이 강했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 말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시작이다.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는 비용 절감이에요. GPT 터보는 4에 비해서 훨씬 많은 정보량을 처리할 수 있는데 개발자 비용은 기존의 3분의 1이다. 그렇죠. 네, 35%를 하락시켰다. 사용자는 반토막 가격 절반으로 떨어뜨렸다. 그리고 GPT 스토어 이게 핵심인 거죠. 그렇죠. 네. 말도 안 잡스 형님이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웹스토어, 저 GPT 이거 스토어. 네. 진짜 지난주에 또 장희성 지점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또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안 되겠구나 이 바닥에서. 누구도 안 돼요. 어느 바닥에 아니 계시길래. 진짜 야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시다. 그렇죠. 천재는 달라요. 천재는 일단 정말 다르구나.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분이 그 와중에 그 얘기를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예. 첫 번째는 비서. 들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비서예요. 비서라는 단어하고 수익화라는 단어 두 개를 제일 많이 씁니다. 계속 얘기해요. 뭐 코딩을 알든 모르든 당신은 비서가 필요할 거고 당신이 컴퓨터 뭐 엑셀을 쓰든 뭐라든 비서가 필요할 거고 뭐래도 비서가 필요할 맞아요. 거다. 그 단어를 가장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GPT 스토어 얘기하면서 이거를 해야 수익화할 수 있고 이걸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큰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다. 네. 그거를 우리가 나누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리아 입장에서는 되게 좀 무서웠겠죠. 아니 저렇게 빠른 속도로 예. 확산된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근데 이 사회에서 내보낼 정도의 물론 불협화음이겠지만 그 정도로 이거를 해야 될 일이었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빨리 사업화를 시키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제재를 하거나 뭔가 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는데 그냥 내보낸다는 것 자체는 야 이게 뭐 그 정도로 그러니까 천재들이 예. 우리처럼 이렇게 성격이 둥글둥글하지 않은 거죠. 기다 자기 딱 생각이 기다 아니다가 있는 그냥 거죠. 딱 정확한 거죠. 마음에 안 들어? 안 해. 다 그냥 잘 몰라요. 그냥 막 하고 있는. 저 그분들 뭐 대화해 본 적 없고. 그럼 우리 셋은 천재가 아니야 그러면. 기다 아니가 없어 그냥 아니, 그건- 예 알겠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범죄들이 착해 보면 착해요. 예. 아니 근데 이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수측해보는 인공지능이 너무 빨리 발전해서 인간에게 위협이 될 것 같아 내지는 윤리적으로 불안정할 것 같아 이것 때문에 만약에 해고한 거라면 아니 그 샘 알트먼이 나가면 그 사람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그것도 GPT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아는 사람이잖아요. 나가서 혼자 하면 훨씬 통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 춘추전국 시대가 개막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까지 그래도 오픈 AI 있을 때는 누군가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이사화가 제어를 있었는데 해줬잖아요. 이제는 없는 거죠.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브레이크 없어요. 브레이크가 예. 없는 못 거죠. 바꿉니다. 그냥 예. 가는 건 직진입니다. 가는 거죠. 이제 진짜 개발 경쟁물의 진짜 시대가 그럼 들어간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엄청나게 빨리 뭔가를 하려고 하겠네요. 그렇죠.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야, 예. 그렇게 될 수 있겠고. 이게 어찌 보면 호재예요, 호재. 저는 호재로 봐요. 기업단에서 봤을 예. 때.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계속 그 말이었어요. 윤리적으로 어떤지 잘 모르겠다. 근데 저는 그 논쟁도 별 소용이 없는 게요. 네. 현재 인공지능 분야에서 알려지지 않았지만 논문 숫자나 뭐 이런 걸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로는 중국이 제일 빠르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거기는 어차피 통제가 없잖아요. 아, 중국이 제일 빨라요? 중국이 제일 빨라요. 아, 진짜요? 저 그쪽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예. 여기저기 주워 들어본 제가 결과 제일 그때 빠르다고 한번 합니다. 논문 개수를 네. 그 하이퍼클로바에서 오셔서 보여주셨는데 1위가 구글이고 2위가 중국인, 그러니까 2위인가 3위인가가 중국인가 그렇고 3위인가 4위인가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건 기술 평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논문 개수가 얼마나 많은지 막 이런 걸로 평가를 하는데 아무튼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국도 엄청 많이 빠르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러면 안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시간의 거래에서 플러스로 전환이 됐어요. 그렇죠. 비슷한 생각들을 다들 갖고 있는 거겠죠? 저는 그렇다고 봐요. 이 뉴스가 이제 알트만이 딱 입사한다라는 뉴스가 나가자마자 바로 전환됐어요. 제가 어떻게 아냐면 제가 글을 막 수정하고 있었거든요. 네. 파란색이 빨간색으로 탁 바뀌더라고요. 왜냐하면 차트를 딱 그래요. 어찌됐든 네. 근데 이제 AI 개발자 컴퍼니 세 번째가 저작권 보호였거든요. 저작권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하고 비용은 오픈 AI가 책임진다 이거였거든요. 네. 향후 제 생각에는 요게 그대로 마이크로소프트한테 갈 것 같아요. 요것들이 예. 그렇잖아요. 샘 알트만 자기 아이디어인데 예. 그대로 가져갈 수 있죠. 그럼 만약에 그대로 매니저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시나리오가 만약에 정말 생각한 대로 흘러갔다. 네,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다 넘어갔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의 AI 판도가 춘추 전국 시대라고 여전히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찌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독보적인 어떤 행보가 시작되는 하나의 첫 단추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독보적인 행보의 시작이고요.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조금 애매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일사천리로 변수가 진행이 되지 있으니까. 않고 변수가 있으니까. 예. 근데 하나 이런 건 있죠. 오픈 AI가 샘 알트먼이나 일리아 혼자서 만든 회사가 아닙니다. 그 밑에 직원도 수많은 직원들이 대략 한 700명 있다고 했었으니까 예. 그 사람들이 함께 한 거지. 이 두 사람이 끌고 간 거는 뭐 상당 50% 이상 끌고 갔겠지만 예. 혼자 있던 일은 틀림없이 아닐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회사에서 아마 마이크로소프트 한 반 정도 이직하면 나머지 회사로 반으로 이직한다라고 생각하고 오픈 AI가 시장에서 빠지면 예. 2위 회사들이 치고 오지 않을까요? 엔스로픽이나 뭐 당장 아마존도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메타가 신났겠죠 지금. 메타 신났고 그다음에 또 구글도 지금 신났겠죠.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잖아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시가 아니라 오픈 AI가 가시였거든요. 가시를 어쨌든 일단 뽑았잖아요. 예. 일단 안다리를 걸어서 한번 넘어졌어. 자기 스스로 안다리를 걸어서 한번 넘어졌기 때문에 예. 일어나는데 1초라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리가 그러면 풀렸으니까. 우리도 한번 붙어볼 만하지 않을까. 그럼 생각이 구글에서는 사실 지금 제일 관심이 많은 게 제민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 제민이 출시를 연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뭐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을 그래요? 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자, 우리 결론 내기 전에 예. 결론으로 이걸만 한번 마지막 확인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수익화하려고 했던 것에 차질이 없다는 거죠.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 지금 여기 막힌 거는 향후가 막힌 거죠. 네네. GPT-5, GPT 터보까지는 지금 나왔잖아요. 예, 예. GPT 터보까지는 그건 다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예. 아. 그다음에 GPT-5가 개발이 지금 지연된 건데 어쨌든 GPT-5도 중도에 오픈 AI에서 지금 일단 중단시켰다고 그랬었거든요. 이 네네. 일 터지기 전에도. 그런 걸로 봐서는 크게 당분간은 문제가 없다. 그러면 확실히 그러니까 그냥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그냥 기업의 수익성으로만 보건데 이건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봐야 될 게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컨센서스잖아요. 일종의 네. 시장 컨센서스입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저 같은 사람들, 우리 진행자분들 같은 사람들의 의견이 모여서 있는 게 컨센서스인데 이 컨센서스를 실적으로 입증해야 되는 문제가 남았죠. 만약에 그렇다면 다음 분기 실적 발표할 때 실제로 어땠는지, 실제로 코파일럿 실적이 나왔는지, 맞아요. 예. 그리고 알트만이 실제로 넘어와서 뭔가 일을 하고 있는 뭐 성과가 나오는지, 그렇겠네요. 당연히 그게 제일 체크해야 될 게 중요합니다. 많아지네요. 그렇죠. 근데 알겠습니다. 악재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정도까지 하면 정리하고, 네. 될 것 같고 또 이제 엔비디아. 실적 어떻게 나올 거 그러니까 잘 나올 것 같긴 한데 다들 네. 그 얘기예요. 저는 이상원 선임 매니저님을 거의 100% 믿어요. 왜냐면 빅테크에 정말 미치신 분이시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실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엔비디아. 굉장히 불안해요. 이렇게 하면 잘 못해. 틀리면 예, 큰일 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게 보수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아니요, 저는 항상 예. 시장은요 좋은 것과 나쁜 것 두 개를 양면을 동시에 봐야 돼요. 역시. 눈을 사파리처럼 역시, 이렇게 봐야 역시. 돼요. 예.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응수응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예. 일단 차트 잠깐 같이 보시면요. 이게 네. 엔비디아 지금 차트입니다. 엔비디아 차트가 지금 400달러에서 500달러 사이에 박스권에 갇힌 거 알 수 있어요. 여기서 갇혔는데 5월 24일 날 보시면 여기 갭으로 상승했을 때 있잖아요. 이때는 실적으로 띄우지 않았습니다. 가이던스로 띄웠어요. 네, 맞아요. 다음 분기 기가 막힐 거다. 네. 2배 난다라는 얘기하면서 폭등했죠. 네. 그리고 실제로 8월 23일 날이 딱 이날 고점 찍는 날이거든요. 네. 8월 23일 날 이제 장 끝나고 발표해서 이날 고점 찍은 날 주가가 8월 24일 날이에요. 502달러. 여기서부터 장대 연봉이 나옵니다. 그리고 쭉 밀렸거든요. 그럼 실적은 어땠느냐? 가이던스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어땠냐면 매출이 135억 달러가 나왔었고요. 네. 회사 가이던스가 110억 달러였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잘 나왔었고. 근데 왜 그러면 그때 분위기가 좋지를 못했느냐? 3분기 가이던스가요. 매출이 160억 달러였고요. 이 중 데이터 센터 매출 비중이 76%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엔비디아는요. 더 이상 뭐 그냥 단순 GPU 하드웨어 회사가 아니에요. 이제 데이터 센터, AI, 소프트웨어 종합 토탈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라고 해야 되나? 이제 다 해요. 다 그냥 하죠. AI의 플랫폼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AI의 플랫폼인데 여기서 무슨 이슈가 터지냐면 엔비디아에 대한 시장 우려는 이거였어요. 첫 번째가 대중국 AI 반도체 수출 금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저사양 AI 칩 규제까지 나와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초기 AI 투자가 마무리됐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어요. 가이던스가 뭐 3분기, 4분기 아무리 좋게 나와도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AI 테마가 식어가고 있다. 네. 라는 게 시장 컨센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3분기 빅테크 업체들이 자체 AI 반도체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이게 21년에도요. 빅테크 회사들이요. GPU 가격이 엔비디아께 너무 비싸니까 엔비디아 주가 그때도 단계 되게 잘 나갈 때 네. 이때도 자기네들이 뭐 뭘 개발하고 뭘 대체할 거고 계속 나왔었습니다. 똑같아요.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 시장 우려가 점점 커졌던 거죠. 가이던스 달성이 당장 3분기가 아니라 내년이 힘들어 보인다라는 가이던스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어. 컨센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최근 리서치들 보면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오냐면 CT는 되게 가장 최근 게 CT인데요. CT는 되게 긍정적으로 이게 뭐 지금 그렇지 않다. 3,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도 월가 컨센을 훨씬 넘는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올 거다. 왜냐하면 H200이 GPU나 이런 거 발표하는 게 과거에는 2년 단위로 발표가 됐었는데 지금 1년 단위로 줄어들었다 이거죠. 향후로도 계속 1년 단위로 줄어들 거다. 네. 경쟁을 따돌릴 수 있다라는 쪽인 거고요. 근데 시킹 알파는 이제 중국 기업들의 주문 고려했을 때 24년에만 약 50억 달러의 매출을 손실을 볼 수 있다. 가이던스 달성이 어렵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긍정적인 건 몰로 파트너스는 수출 금지 우려있지만 여전히 시장의 85%, 서버 시장의 100% 가까운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AI 개발이 진전을 이룰수록 GPU 시장 커질 수밖에 없다. 30년 EPS가 30에서 40달러에 달할 거다라는 네. 거거든요. 이게 되면 지금 PR 10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저기 비교하면 그렇죠. 네. 네. 근데 엔비디아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치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다. 네. 이미 뭐 발주 받아놓고 보내면 되는 거니까 예. 괜찮을 것 네. 같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게 제 생각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일단 엔비디아의 범용 GPU잖아요. 엔비디아는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인 그렇죠. 회사죠. 네. 그리고 빅테크는 자체 AI 반도체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데이터 센터를 최고로 효율화시킬 수 있는가? 여기가 목적이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싸게 효율화시키는 거. 근데 이게 나오게 되면 어찌됐든 매출액 자체는 커질 수 있는데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보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100% 데이터 센터 100% 엔비디아인데 네. 이게 뭐 90% 80%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 약점으로 잡힐 거고. 근데 반면에요. 빅테크도 일괄적으로 자체 칩으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그 리스크가 있잖아요. 뭐냐면 기술 리스크가 있죠. 지금 당장은 엔비디아 거는 10년 이상에 걸쳐서 이미 다 검증이 되어 있는데 예. 지금 우리가 테스트하고 써봤을 때는 되게 좋았는데 뭐 한 1, 2년 쓰다가 갑자기 뻥 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 칩을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예. 거기다가 이제 자체 칩을 추가를 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방향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네. 좀 많이 걸릴 거다. 것 같다. 예, 예. 투입하더라도 네. 바로 24년에 투입한다고 했지만 실제 가능성이 있다. 예, 해봐야 얼마 못할 거다라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 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반도체 규제에 관련해서는 이미 중국 테크 기업들은 뭐 텐센트도 그런 얘기 했었고 알리바바도 그런 얘기 했었죠. 지금 뭐 수세대에 걸쳐 쓸 만큼을 아예 확 쟁여놨다 이거. 벌써. 예, 이미 다 쟁여놨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직접 GPU를 구매하지 않고 미국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미 1분기 엔비디아가요. 생성형 AI 개발에 사용하는 이 A100, H100 기반의 AI 엔터프라이즈 DGX 클라우드 서비스를 발표를 했었어요. 네. 네. 이걸 내놓은 것 자체가 중국이 막히면, 중국 수출길이 막히면 중국이 우리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여기에 대한 규제가 아직 없어요, 미국에서. 아, 그래요? 네. 추가적으로 규제가 만약에 발생된다면 만약에 발생된다 그러면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당장 없다. 그 아니, 화요일, 예. 저는 이 부분이 좀 우려되는데 중국 테크 기업들이 이미 몇 년치 물량을 쌓아뒀다. 그 말은 사실 피크아웃 우려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재 전에 우리는 다 샀기 때문에 지금 50%의 매출이 증가하고 75%의 매출이 증가한 게 그러니까 미리 당겨 산 영향이다. 라고 하면 사실 당장 이제 다음 년도부터 본격적인 제재가 들어갈 텐데 그럼 이건 피크아웃인 거잖아요. 말씀하신 지적이요. 시장에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아니요. 합리적인 의심이죠. 네네.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그 의심 때문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8월에 2분기 거 하고 나서 빠진 거죠. 네. 그 합리적인 의심 때문에. 네. 근데 엔비디아도 단기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지 이게 장기화 됐을 때 어떤 피해를 끼칠까라는 예. 거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거든요. 이거는 매 분기 실적 발표 나올 때마다 예. 이건 확인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당장 내일 실적 나올 때는 상관없다는 거죠. 예. 제가 이제 좀 엔비디아를 또 한번 보게 되면서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기업단에서는 이 기업 성장은 누구나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너무나도 정말 독보적인 기업이긴 맞는데 만약에 과거에 있었던 지난 분기의 실적 발표 또는 지지난 분기의 실적 발표 이 실적 발표 때는 컨센서스를 너무나도 크게 상향을 하니까 정말 시장에서 환호를 많이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 실적 발표가 예상치보다는 정말 좋게 나왔으나 과거의 만큼 그런 압도적인 폭발적인 실적 발표가 아니다 라는 게 만약에 시장에 어떤 심리가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주가 측면에서는 크게 조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맞습니다. 실적은 너무 괜찮은데 너무 많이 올라왔던 것도 있고 올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또 체크를 해야 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질문이 나올 줄 모르고 단기적으로 이번 분기 실적만 나올 것만 가져왔는데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요. 예. 24년 가이던스, 25년 가이던스까지는 이미 이제 시장 컨센이 있어요. 예. 그 컨센은 보통 매출액 지금 40에서 50%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되어야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PER에 네. 합리화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만약에 그 말씀하신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라고 하면 예. 주가에는 분명히 악영향을 끼칠 겁니다. 아. 근데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아요. 현재까지는 대부분 이거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우려를요. 예. 좀 길게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예. 화면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요 위에 게 팩트셋 매출 전망을 이렇게 가져온 거고 밑에 게 EPS 전망이에요. 근데 요게 컨센서스예요. 그리고 애널리스트들,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전망하는 전망치 상단과 하단이고요. 이게 컨센이에요. 중간값이에요. 네. 그리고 증권사 숫자 나와 있고. 근데 보시면 8월 달까지만 해도 매출액이 122억 달러였어요. 근데 발표하고 나서 160억 달러로 바뀌었다가 주가가 계속 슬금슬금 빠졌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최근 다시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주가는 하락하는데 시장 컨센은 계속 올라갑니다. 160이 아니라 161까지 올라갑니다. 현재는. 예. 161억 달러가 시장 컨센인 거고요. EPS 기준으로 봐도 3개월 전에 8월 9일 날 2.3달러가 시장 컨센이었는데 2개월 전 발표하고 나서 3.32, 3.33, 지금 현재는 3.35까지 수렴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컨센이 한번 나오면 그대로 몇 달간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예. 컨센이라는 말 자체가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합산해서 그렇죠. 더하고 그렇죠. 이제 나누는 거잖아요. 이게 조금씩 계속 올라가요. 이건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예요. 예.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음 실적만 봤을 때는 지금 이 정도 이 컨센은 나올 거고 가이던스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지금 시장 중론이에요. 예. 예, 어차피 내일 새벽, 그렇죠. 내일 새벽에 나오는 네네네. 거니까 그거는 아마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우려하신 부분은 저도 고민을 해보고 예.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숙제를 드렸네. 예. 알겠습니다. 요즘 너무 질문이 날카로워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너무 칼 잘 들어. 칼을 달고 있어 지금. 예. 무섭네요. 피 흘리면서 떠나겠네요, 이거. 예.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저희 또 매니저님께서 얘기해 주신 빅테크와 이제 물가다. 2024년도. 네네. 물가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물가가 예. 지금 되게 중요한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 당연한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 같은 건 하지 말까요? 아니, 좋아요, 아니. 좋아요. 예. 그럼 인플레이션이 12시까지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 왜 네. 문제가 됐느냐? 솔직히 인플레이션이 문제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는 건 그냥 그 자체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과도해지면서 성장률이 갉아먹고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빠지는 게 그게 문제 아닙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진다는, 그러니까 제 생각은 뭐냐면 기업이든 가게든 정부든 미래를 어떤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합니다. 네. 맞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이 계속 치고 오르기 시작하면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내가 지출 활동을 어떻게 할 건지, 내가 기업 입장에서 내가 투자 활동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뭘 하는 거 지금 다 없애버리는 게 낫죠. 네. 그리고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해서 팔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돈놀이 하는 게 나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냥 금리 따먹는 게 훨씬 낫죠. 뭐 물건 팔아봐야 예를 들어서 10% 남는데 금리가 15% 20%다. 그럼 투자할 이유가 없죠. 그럼 경제가 붕괴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물가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물가가 되게 잘 나왔어요. 예. 시장이 굉장히 환호했죠. 맞아요. 모두가 환호했는데 가만히 뜯어보면 헤드라인만 보면 디스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거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쉽지가 않아요. 이번 물가 지표는 오직 유가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화면 같이 한번 보시면요. 올 아이템, 그러니까 MOM으로 0.04%였거든요. 근데 음식료 보시면 0.3% 증가였고요.
지금 에너지 지금 요거 0.4% 증가잖아요. 근데 에너지 마이너스 2.5%입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네. 마이너스 2.5%. 연율로 보면 마이너스 4.5고요. 에너지 항목이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6.2, 마이너스 21 이런 식으로 내려가요. 요거를 빼면요 다 올랐어요. 그리고 코어 CPI를 보면 코어 CPI가 4%나 나왔잖아요. 4% 중에서 중고차나 신차 가격 요 두 개를 제외하고 의료 서비스 요거를 제외하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저는 이걸 보면 그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는 게 맞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서비스 관련된 부분들, 고용 관련돼 있는 부분들, 임금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예. 여전히. 그러니까 실제로 임대료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거고 물가도 쉽게 잡히지 않는 거고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기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직 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올해 1년 내내는 예. 인플레이션은 유가 때문에 잡힌 거거든요. 예. 만약에 유가가 반등이 나온다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사실은 듭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의 매니저님 뷰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사실 유가 때문에 큰 변동성 좋지만 전반적인 물가는 뭐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오히려 코어 CPI도 변함이 큰 변동이 없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고금리가 유지가 되잖아요. 당분간은 유지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많은 압박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빅테크의 2024년은 빅테크의 한 축을 들고 있고 또 다른 한 축은 우리가 물가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물가적인 부분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좀 안 좋겠지만 고금리가 유지가 되니 그럼 빅테크를 들고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저는 제가 이제 작년부터 빅테크 얘기를 하는 이유는 성장률이 빅테크가 평균 10에서 12% 사이가 나옵니다. 매출 성장률, 영업이익 성장률 다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 외에 실제로 많이 올라야 할 기업들, 지금 막 성장하는 기업들 성장률이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단순히 EPS가 적자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매출 성장률이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회사들이 실제로 그렇게 나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뭘로 부각이 되냐면 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뭐냐면요. 물론 이제 그 빅테크 중심으로 잡혀 있기는 한데 제가 이거 한 번씩 보면서 반성해요. 저도 매월 이걸 제가 이렇게 추려서 보면서 반성하거든요. 뭐냐면 줄을 세워봐요. 줄을 세워요? 네. 누가 제일 많이 올랐나 줄을 세워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이거 빙신아 그거 안 하고 뭐했어. 채찍질합니다. 보세요. 엔비디아가요 1인데요. 52주 최저가 대비율이 257% 올랐어요. 정말 지금 진짜 52주 최고가 대비율 마이너스 1%예요. 왜 더 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내가 메타를 왜 팔았을까? 2등이 메타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뽕을 뽑았어야 되는데. 내가 저 기억나요. 이상원 매니저님이 이거 얘기해도 되나? 네, 말씀하세요. 방송 끝나고 형님 저 메타 팔았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야 메타를 왜 팔아 지금? 그러셨어. 이게 시작인데 한 1, 2월 됐겠네요. 그때 당시에 작년 아니죠 올해 초. 올해 초에 거의 마지막 때인가 뭐 하여튼 그때 야 이걸 왜 팔아? 뭔가 우리가 하다못해 물려 있으면 인건비라도 받아낸다라는 자본주의적인 마인드로 접근해야지. 맞아. 여기 어차피 미국이잖아요. 미국 사람들한테 우리가 돈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버텨보자는 되게 쪽입니다. 감정적으로 와닿는다. 그러네요. 미국 사람한테 우리가 돈을 잃으면 안 되지. 그 사람들 돈도 많아요. 우리보다 많아요. 맞아. 3위가 테슬라, 4위 우버. 우버가 4위예요? 네. 와. 우버가 우버버버 하는 사이에 127%나 올랐어요. 우버도 많이 올랐고요. 이게 반성해야 됩니다. 근데 보시면 이걸 쭉 내려가잖아요.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그 TSMC가 42%인데 밑으로 이제 린데, 엑센추어, IBM 내려가면서부터 이제 30%대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근데 뭐하고 관련이 높으냐면 얘네들은
금리 민감도가 높지 않은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돈이 많은 회사들. 예. 근데 지금 최근에 그 이제 러셀 2000이나 뭐 이런 밑에 회사들은 저도 가슴이 아파요. 저도 많기 때문에 그 그렇죠. 회사들은 이게 금리가 떨어지지 않으면 맞아요. 예, 지금 당분간은 고생할 거거든요. 근데 예. 시장 예상은 내년 3월이나 4월부터 금리 인상을 시장은 반영을 지금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온리 빅테크만 갈 거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올해는 빅테크의 시대였고, 올해는 예, 이제 연말로 가면서 금리가 완화가 되기 시작하면 시장은 또 바뀔 수 있다. 예. 오히려 좀 높은 상승. 그러니까 대장이라는 표현은 제가 좀 그렇겠지만은 정말 미국 시장을 끌어올리는 뭔가 새로운 플레이어는 내년에 뭐 중소형주들의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먹은 그런 새로운 플레이어가 하나 나올 수 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 예. 근데 그 부분은 중소형 성장주들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저는 가치주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성장주가 좋은데. 예. 근데 이제 적당히 포트를 예. 잘 짜서 하시기를 예. 당부드립니다. 어. 너무 많이 사지 말고. 알겠습니다. 예. 혹시 채권은 어떻게 보세요? 채권은 이전에 한번 방송에서 제가 손절하고 죄송하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예. 제가 먼저 손절했어요. 아, 그래요? 그 누구지? 그 형님보다 먼저 손절하고. 이 형님이 예, 누구예요? 그 에크먼 형님보다 네. 먼저 나이가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예. 뭐 돈 많은 사람이 형님이잖아요. 그렇죠. 예, 에크먼 형님보다 먼저 손절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참. 아, 참 시간이 또 이렇게 돼서 저는 사실 빅테크에 관련돼서는 또 이상호 매니저님이 워낙 관심이 많으시고 그렇죠. 예, 또 막 파시거든요. 또 기업 판다고요? 예. 들이판다고?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마리아나 해구 정도 수준으로 파니까 예. 저는 사실 재밌습니다. 엔비디아의 내일 그 실적으로 인한 그 시장의 반응이 가장 궁금했는데 그 말씀이 참 인상. 이번 것까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다라는 말이 되게 좀 저한테는 좀 와닿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근거를 다 갖고 말씀을 해주신 거니까. 네네. 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상원 선임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고요. 집에 잘 들어가세요. 조모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